여러분은 스스로 자식들이 보고 싶어하는 부모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들이 점점 더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부모가 되어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자녀를 키우는 것은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데요. 우리의 자녀가 성장하고 독립하는 시간이 빨리 오는 것처럼 부모는 어느덧 노년기를 생각보다 금방 맞이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때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자녀가 어렸을 때는 없었던 갈등이나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부모는 자신이 혹시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자식이 자신을 싫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늙어서 좋은 부모는 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텐데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이런 100세 시대에 살면서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그동안 나도 모르게 했던 내 자식을 불행하게 할 수 있던 행동과 말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노후에도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고 갈등 없이 잘 지낼 수 있을지 그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만 조심해도 앞으로 인생에서 자식에게 상처받지 않고 부모 자식 사이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노후에 자식을 불행하게 만드는 부모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지나치게 의존적인 부모입니다. 자신의 노후를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자식의 책임으로 여기고 자식에게 경제적이나 정서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부모를 말하는데요. 노후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부모는 자신의 삶이나 일상의 모든 부분에 자식을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자식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데요. 자식에게 자신의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거나 효도를 강요하는 것, 또 자신이 투자한 자식 양육비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식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식에게 바라는 태도는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기르려고 낳았지만 자식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들인 돈이 얼마인데 내 노후를 방치해? 라는 생각으로 자식에게 바란다면 부모나 자식 모두 불행해집니다. 특히 이런 인식을 자신의 사위나 며느리에게 내비치는 것은 관계를 더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자식은 부모의 노후를 보장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희생하며 애지중지 길렀더라도 부모는 자신의 노후도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자식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로 도움을 받는 것은 좋을 수 있겠지만 자식이 부모 세대보다 더 살기 힘든 게 요즘 시대인데 설사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운하다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불효라고 말하거나 젊은 세대의 개인주의, 이기주의라고 몰아세우는 건 자식과의 큰 갈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식은 부모가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존재지만 자식은 부모를 책임질 의무를 갖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자식에게 부모 부양의 책임을 지우지 않으려면 부모도 자식을 기르는 목표를 정해놓고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거나 취업하는 시점 정도로 양육 목표를 정해놓고 그 후에는 자녀도 독립적인 경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비교하고 평가하는 부모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항상 친척, 친구의 자녀 혹은 자기의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부모인데요. 이런 부모는 자녀에게 끊임없이 경쟁을 강요하고 압박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 자식은 부모한테 그렇게 잘한다더라. 누구 자식은 직업이 좋아서 가족들한테 도움을 준다더라. 누구는 시집을 잘 갔다더라. 등등. 무심코 뱉는 이러한 말들이 여러분 자녀의 자존감을 낮추고 자신감을 저하시키며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겠죠. 결국 현재 여러분의 자녀 모습이 여러분이 그렇게 낳고 여러분이 그렇게 키운 내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자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대신 자녀의 개별적인 능력과 장점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통해서 자녀의 자신감을 높이고 건강한 자아 존중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부모입니다. 이러한 부모는 자신의 불만과 불평을 자식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자식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부모와의 관계를 압박감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행동은 자식이 부모의 감정 상태에 책임을 느끼게 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감정과 삶에 대한 부담감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신의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또는 일상적인 불편함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한다면 이는 자식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불행을 자신의 책임으로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와 피로감,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는 자신을 불행하게 느끼게 되고 맨날 불평하는 부모와는 관계가 좋아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네 번째, 감정적으로 차갑고 무관심한 부모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물론이고 나이가 들어서라도 자녀에게 감정적인 따뜻함을 주지 않고 무관심한 부모는 자식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이해받는다는 기본적인 감정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애정 표현을 잘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거리가 멀게 느껴지게 한다거나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려는 부모, 자녀의 감정에 공감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자식은 부모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잃게 되고 이것이 반복이 되면 부모에게 자신의 문제를 공유하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 자식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식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알아봤는데요. 그럼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자식들이 보고 싶어 할 수 있는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관리입니다. 건강관리는 노년기에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평소에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면 질병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상태에서 노후를 보내면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며 노년기에 생기는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명상, 요가 등 정신적 훈련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같이 적절한 운동을 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며 또 좋은 생각을 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면 이는 우리가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고 자식에게 건강 문제로 인한 부담을 주지 않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프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돈을 아낄 수 있으며 건강만 하다면 오히려 자녀에게 도움도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금융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금융 계획은 노년기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중요한 준비 과정 중 하나로 노후를 대비하여 자금을 모으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축, 투자, 보험, 연금 등 다양한 금융 도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금융 계획은 노년기의 생활비를 마련하고 의료비를 대비하며 자식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노후를 대비하여 저축과 투자를 통해 자금을 모으고 의료사보험에 가입한다면 이는 우리가 노년기에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노년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건강 문제나 기타 급박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금융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금융 관련 정보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위험관리 계획 또한 세워둬야 합니다. 또한 유산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리미리 재산과 유산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놓고 유언서를 작성하고 상속세를 준비하면 이를 통해 노후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녀들 간의 재산 분쟁이나 법적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독립적인 생활 및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서비스나 도움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으로 노년기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고 취미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노후의 삶의 다양함과 풍부함을 더하고 자신감과 만족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쇼핑, 요리, 청소, 운전 등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사항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 이용, 금융관리 등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자립 능력은 노년기에 자신의 삶을 자립적으로 이끌 수 있게 도와주며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능한 한 자신의 일은 스스로 처리하려는 독립적인 생활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입니다. 커뮤니티 활동이나 자원봉사 등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사회와 연결하며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친구나 이웃들과 자주 만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생활하면 노후에도 사회적으로 연결도 되고 바쁜 자식들과의 교류 없이도 외로움이나 고독감을 줄이고 삶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후에 자식을 불행하게 만드는 부모의 특징과 노후에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론은 자식도 자신의 인생을 살고 부모도 부모의 인생과 노후 준비에 매진하면서 서로 부담을 주지 않는 관계로 사는 게 최선입니다. 노후에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은 많은 부모님들의 염려일 텐데요. 여러분 스스로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고 경제적 대비를 하여 자녀에게 부담을 최소화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유지한다면 여러분은 자녀가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어지는 부모가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나눴던 내용을 바탕으로 부모 자식 사이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식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이유와 또 어떻게 하면 노후에도 자식과 갈등 없이 잘 지낼 수 있는지
댓글로 경험과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도움되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